자,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어원부터 봐보자. 영어로는 쿼드러틱 포뮬러라고 표현을 해. 이 쿼드러틱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거고, 라틴어로는 사각형,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왜 정사각형에서 유래가 됐을까는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쉬울 거야.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이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x 스퀘어 제곱이 되겠지. 즉 여기서 2차 함수가 보이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2차 함수가 여러 수학자나 물리학자들을 통해서 더 개발이 됐는데, 이름은 사각형의 면적을 뜻하는 사각형을 뜻하는 라틴어의 이름을 계속 사용을 했다. 그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2차 방정식을 뭐 시험에서도 중에 다루고 여러 학문에서 중에 다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물리 법칙의 어떤 2차 함수를 통해서 물리 법칙을 표현하고 또는 그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공을 학교 뭐 예를 들어 빌딩 옥상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닿을 때까지의 속도 변화, 이건 뭐 수식을 적진 않을 텐데 이런 것도 점점 가속도가 붙어나가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을 거야,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속도가 점점 가변적으로 붙어나가는 이런 것도 2차 곡선의 특징과 많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꼭 이러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같은 데서도 통계 같은 거를 볼 때,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슈가 크지, 코로나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그때의 요거를 어떤 2차 함수와 근사시켜서 이걸 수식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이게 현재라면 앞으로 며칠 후에는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툴로도 도구로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이 a, b, c 값은 일종의 상수인데 이렇게 x 미지수, 이쪽도 x 영승이라고 보면은 x의 미지수 앞에 붙을 경우는 개수라고도 표현을 해. 그래서 a, b, c 개수를 갖는 2차 함수의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돼. 조금 더 가기 전에 뭐 근해 공식이라든가 그런 거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푸는 의미로 간단한 것들부터 좀 봐보자. 아까 그 x 제곱은 25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봐보자. 정사각형의 면적이 25인데 그러면 x는 얼마이냐? 이거는 간단하지. x는 5야. 예를 들어 이게 4였을 때는 그럼 x는 얼마여야 되냐? 2의 2승이 4니까 x는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그려보면 1일 땐 1, 2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변하는 포물선을 볼 수가 있을 거야. 2차 함수는 포물선의 그 커브를 그리는데 포물선 커브의 특징은 맨 아래 어떤 꼭지점? 이걸 영어로는 팁이라고 하죠. 어떤 팁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
좌우 대칭. 그러니까 여기서는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겠지. 이 좌우 대칭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고, 좀 이따가 다시 그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봐 보자. 똑같아. 결사각형의 면적은 25인데 이 경우는 x가 아니라 x-2가 얼마일 때 25가 되느냐. x-2는 5의 제곱이 5가 되겠지. x-2의 제곱이 5면 되니까 x는 7. 좀 전에 봤던 포물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단지 오른쪽으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것만 달라. 그러니까 요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는 x제곱 대비 x-2의 제곱 뭐뭐뭐라고 표현이 되면은 이거는 똑같은 곡선을 움직인 거구나. 플러스 이만큼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를 들어 x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x제곱이라는 커브를 포물선을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보면 돼.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x-2의 제곱이 이만큼 이동한 거였지? 똑같은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 자, 좀 전에 했던 얘기의 반복이지만 중요한 거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2차 함수는 이런 포물선을 그리고 포물선을 그릴 때 이렇게 컵처럼 생긴 것도 있고 뒤집어지게 생긴 것도 있어. 이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경우에서 a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컵처럼 되는 거고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새가 돼. 잠깐 생각해보면 아마 이걸 직접 봐보자. y = x제곱인 경우는 어떤 실수의 제곱을 하면 언제나 0보다 크겠지. 가장 작은 값은 0이야. 0일 때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x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즉, 요 함수는 포물선을 그리는데 0, 0일 때 가장 작고 그 외에는 계속 이 0보다 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의 경우를 한번 봐보자. 이 경우는 위에 거랑 정반대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큰 값이 0이야. 가장 큰 값, 맥시멈 값이 0이야. 그 외에는 언제나 0보다 작아.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되려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의 x제곱이니까 이 값이 가장 작을 때 가장 크게 돼. x제곱의 값이 가장 작을 때 그거는 곧 또 x = 0이 되겠지. 그래서 0이 이쪽 원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컵 모양이 되고,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위에서 봤던 x제곱 대비 x 뭐뭐 마이너스 2 제곱은 이동을 한 거구나 이렇게 본다고 했지. 그거랑 똑같이 y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y도 이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 함수는. 그래서 답을 보자면 이게 이 함수의 포물선인데 이쪽이 x가 2, y가 2에서 가장 최소값을 갖는 포물선이 돼. 이건 왜냐? 원래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었는데 잘못 그렸다.
보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었는데 얘가 이만큼, 이만큼 이동을 한 거야. 여기서 봤듯이 이만큼, 이만큼. 자, 이것도 똑같아.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만 다르지? 그래서 이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포물선이 지금 어떻게 되지? x는 마이너스 이만큼, y는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플러스 이만큼.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와 2에 갖는 그런 포물선으로 이동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다시 이 앞에서 말한 개수 쪽의 의미를 잠깐 하나씩 봐보자. a, x제곱 bx 플러스 c에서 그럼 a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주된 의미를 가질까를 봐보기 위해서 일단 b하고 c는 잠깐 무시를 하자. 그러니까 다 0, b하고 c가 0인 경우 지금 내가 세 가지 포물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x제곱이고 이건 2x제곱이고 얘는 4x제곱이야. 그럼 보다시피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가 뭘까? 그러니까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 값이 더 빠르게 변화하는 거는 가장 이 세 개 중에서는 이게 가장 빠르게 변화하겠지. x를 1을 넣었을 때 이건 1, 1이고 1, 2고 얘는 1, 4야. 그러니까 가장 느린 애에 비해서 4배나 빠르게 증가를 한 거지. 2x제곱인 경우는 이 경우에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a의 값, a가 일단 0보다 큰 경우만 보자. a의 값이 커질수록 이 포물선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더 가팔라지고 더 가팔라지고 더 가팔라지고 이런 모양을 갖게 돼. a가 말도 안 되게 크다. a가 말도 안 되게 클 때는 거의 y축에 가깝게 뭔가가 형성이 되겠지. 그럼 이번엔 b는 뭐냐? a는 그대로 다 동일하게 1인 경우야. 1인 경우고 b가 2, 4, 6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x축으로 이동하는 거를 잡아봤어. 그 첫 번째 2차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즉 얘네들은 x제곱이라는 거의 포물선하고 동일한 모양을 갖는데 동일한 모양인데 다른 점은 이동을 했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A는 이 커브의 가파름을 보여줬다면 B는 이동을 시킨다. 거기에 관여를 한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해. C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C는 아까 y-c 꼴 a x제곱 플러스 b x로 본다면 y-c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이거는 y축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충분히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다 1이고 b는 다 0이고 c만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1의 차트를 그려봤어. 이게 c가 마이너스 1인 경우고 이게 c가 0인 경우고 이게 c가 1인 경우야. 플러스 1. 그러면 이 c가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인 경우는 y를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고 이걸 다르게 본다면 y 플러스 1 이퀄 x제곱이고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좀 바꾼다면은 마이너스 1
equal x제곱이야. 그러니까 요것만큼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요거의 경우는 y-1 equal x제곱이니까 1만큼 이동을 한 요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인 경우에 a는 a, b, c에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a는 커브의 가파름 또는 방향을 정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또는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가파르냐 요런 거를 정하는 팩터 계수이고, B는 X축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 이동, C는 Y축 방향으로의 이동에 크게 관여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요 오늘 지금 나눴던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자.